예, 주간 이슈 총정리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FMC 여파, 이제 금리 인상 폭은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 내년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일부의 기대가 삭제가 됐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요국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뭐 코스피가 4% 가까이, 코스닥이 5% 정도 빠져서 다우하고 나스닥 빠진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른 나라들도 딱히 이제 올랐다 하는 나라는 없었고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를 보면 국채유가가 지난주 7.5% 빠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2.9% 올라가고 2년물 금리는 9.1%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전주 대비 가장 큰 변화가 나온 게 국제유가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 전주에는 금리가 부담이 됐는데 지난주부터는 금리를 넘어서서 경기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생각보다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선전을 했는데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면서 보통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가 올해 증시 대비 훨씬 더 센, 그러니까 이익이 뭐 유일하게 증가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거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투자들이 도대체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미완성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되면서 GM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자동차주들도 좀 많이 깨지고, 그나마 이제 애플이 선전하고 이제 러시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이제 방산주 정도가 버티긴 했지만 대부분 종목 봐도 이렇게 뭐 심지어는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맥도날드까지도 3.5% 빠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업종 심리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금융주가 조금 괜찮았고, 포스코, 이제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실적이 이 종목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조선주들이 좀 선전한 게 있고, 두드러지게 좀 튀는 게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중후반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빠졌고, 카카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여파, 이걸로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근데 하이닉스가 좀 유난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정도 빠진 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이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총 1위 종목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 내린다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완화 정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화장품주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 이런 종목이 많이 빠졌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일부 이제 사실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2차 전지주에서 큰 종목들이 양시장에서 좀 많이 빠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와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좋은 시절 다 갔죠. 그러니까 뭐 계속 외국인들이 8주 계속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아주 많다라고 보긴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만 봐서 그렇지 코스닥까지 합치면 지난주에 1조 원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럴 때 보면 한 주마다 1조 5천억 막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덜한데 이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돌아오는 주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도장 깨기 장세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패턴이 있다. 여기서 보통은 지지되고 올라가더라. 이제 그게 지켜진다라면 좋은 거고, 깨진다면 좀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렸죠. 뭐 제가 언젠가요? 몇 달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달러 차트에서 200주선. 요게 이제 그 슈퍼사이클 종료 때도 깨지지 않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로나 국면에서도 깨졌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 올려서 푹 깨졌다가 확 들어 올려서 이제 복원을 시켰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고 뭐가 없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 좀 불편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직 깨졌다라고 우리가 장담은 못하는 건데, 그 역사상 두 번 깨진 적이 있는, 그러니까 IMF 때하고 이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두 번 정도 깨지고 나서는 좀처럼 이제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월봉에서 달러 차트 월봉에서 삼성전자 120월선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깰 정도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어떤 우리나라도 뭐 IMF 때니까 또 금융위기죠. 그 정도 급에서나 깨지는 선인데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낙폭이 지금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거의 금융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장 깨기 장세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상 하락이 제일 길어요. 이제 저점 치고 돌아서서 완전히 추세로 바뀔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이제 봤는데 지금 현재 아직 안 돌린 거니까 21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낙폭은 44%거든요. 달러 지수로는 지금 5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21개월인데 삼성전자가 21개월 동안 하락 국면이 이어진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돌려지게 마련인데 최대치로 봤을 때. 근데 지금 20개월 단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록이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년에 돼봐야 하는 건데 하나 또 하면 1997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하락한 다음에는 또 올라가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마저 깨지는지 아니면 이건 뭐 내년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올해 현재 30% 정도 이제 올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44%는 피크 대비 2021년 피크 대비 44% 빠진 거고 올해만 30%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는 좀 반격이 나올지는 뭐 지금 죽겠는데 이제 내년에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다음 분기에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사상 6분기 연속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5분기인데 10월부터 6분기로 이제 4분기가 되면서 6분기 단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마저 깨질 거냐. 근데 이거는 뭐 역시 결론이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돼야 이제 결론을 알 수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도장 깨기 장세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 거,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로는 4분기에는 과연 돌아설까? 한 번도 우리가 6분기 연속 빠진 적은 없는데, 요걸 이제 다음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도장 깨기가 될지 이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연중에 피크가 올해 상승률이 73.5%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근데 이걸 다 내줘가지고 70%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졌거든요. 69%포인트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상승폭이 4.6%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게 왜냐면 차트상 이렇게 선 걷기 해보면 튕겨서 올라가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저점 맞고 올라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국제유가가 튕겨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마저 깨고 내려가 버리면 나쁘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이면에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론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를 깨고 내려가서 아예 국제유가가 혹시 75달러 밑으로까지 한번 보여주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올해 들어서 하락 전환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튕겨 올라가서 패턴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깨고 내려가느냐 요거 하나 볼 필요가 있고 좀 또 하나 이제 패턴은 그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되게 무섭게 올라와서 추세선을 거보면 대략적으로 한 115, 117 뭐 요 정도 되는 116 정도 되는 게 추세선 상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를 일단 걸려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3이니까 거의.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나가버리면 115부터 120 가는 동안에 시장의 충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 나갈 때마다 한 100포인트씩 빠질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막 이상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뚝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려면. 어설프게 있으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도장 깨기가 되면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거 맞고 뚝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는 국제 여건은 여기서 더 떨어지고 당장은 경기 침체로 이제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잡아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가 뭐 사실 뭐 임대료가 빠져야죠. 주거 비용이 빠져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라도 쭉 빠져주면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인 희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제일 불편한 거 이슈가 금리에서 경기 침체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의 주가가 과연 싼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재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버틸까? 왜냐면 코스피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PBR이 0.9배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 이제 6월인가 7월에 저점 맞고 튕겨 올라갈 때 PBR 0.9배에서 튕겨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버텨주는데 이왕이면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게 지수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지난주 금일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텼으니까 그 구도 중요하고 이번 주 중요한 거 연준 인사들의 발언. 예, 블랙아웃이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파 발언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아픈데 또 까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또 이제 비둘기파 몇몇 명 발언도 좀 있을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정말 안 좋은 장에서는 발언 나오는 족족 더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이 반영된 재료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연준 인사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왔을 때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분기가 플러스를 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말고 주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국제유가 추이 보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더 매도를 세게 하느냐, 돌리느냐,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손해본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낙폭은 3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감소폭은 코스피 낙폭 대비 시가총액 감소폭이 훨씬 적잖아요. 왜냐하면 도중에 LG에너지솔루션에 쑥 들어와가지고 시총을 더 해버렸거든요. 말 바꾸면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저게 시가총액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다른 종목이 생각보다 더 되게 많이 빠진 게 된 거예요. 저게 수급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주는 게 사실은 좀 지금으로서 뭐 둘 다 올라가 주면 좋은데 좋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중에서 택하라면 시장을 위해서는 당장 삼성전자가 좋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 매매 종목을 보면 기관들은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ETF 말고 삼성 SDI라든가 호텔 신라 뭐 이런 거에 특별하게 이제 업종에 집중됐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업종에 집중됐다라기보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다 팔았구나. 그냥 삼성 SDI 하나 정도 말고는 시총 상위 대부분 팔았구나 정도로 보여지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 업종별로 가르는 엔터는 YG JYP는 팔면서 SM은 사고 2차전지 LNF는 팔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사고 좀 엇갈리는 그런 매매를 했거든요. 골라 담는 건데 어쨌든 매수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지난주 매도한 게 8천억이잖아요. 지난주 순매도가 6천억이 안 되는데 두 개만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9천억 가까이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에서 두 종목 이외에는 사실 세게 판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목만 돌려준다라면 이제 조금 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관건은 이 두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주를 지난주 순매수 상위 4개 중에 3개가 엔터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1, 2, 3가 다 2차 전지가 돼 있죠. 그래서 매도는 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조금 IT 계열의 종목들 인탑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BH 이런 게 좀 있고 근데 이게 골라 담는 느낌이라서 뭐 무슨 IT가 좋다 이런 측면보다는 골라서 담는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뭐 특정 업종이 좋다 이런 측면보다는 개별 수급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어렵게만 또 뭐 마음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정신 또 바짝 차려서 종목들 이제 어떤 종목이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걸 자꾸 집중적으로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운들 내시고 종목 수급에 계속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예고를 하면 제가 오후 방송이 보통 4시 정도 업로드 하잖아요. 아마 그날은 7, 8시 정도로 업로드가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유튜브 방송 출연이 예정이 돼 있어서 제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화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화요일에는 업로드가 느리다. 아마 제가 3프로TV라는 데를 나가게 돼서 화요일은 이제 오후 방송이
한 7시쯤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카페 방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